이어서 M&M 마케팅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서 2부 강연을 해주실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KOK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죠. KOK의 실세 미카 안규미 오성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앞에 분들이 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떨립니다. 우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돈은 쓰려고 모으는 것이다. 돈 모으는 언니 KOK 프론티어 오성 미카 안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돈은 쓰려고 모으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상반되고 좀 반어적인 표현인데요. 하지만 돈은 목표를 가지고 모으고 목적을 정해서 쓰지 않으면 돈은 목표가 없이는 모아지지 않는 습성이 있고 목적 없이 사용하면 가치 없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KOK를 만났을 때 내가 한번 KOK를 통해서 목표를 정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작년 6월 달에 오성을 달았고 그때 제가 월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한번 내가 5개월 동안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어요. 5개월에 1억 만들기 어떤 느낌 드세요?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저한테도 그때 당시에는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 1억이 정말 내한테 가능할까? 라고 했지만 KOK 기하급수적인 수익 그리고 내가 목표를 정했을 때 내가 이루었을 때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검색창에다가 혹시 나처럼 5개월에 1억 모으는 사람 있나?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5년에 1억 만들기 플랜은 있더라고요. 5개월과 5년은 단어 하나의 차이지만 시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고 5개월보다 1개월 빠른 4개월 만에 1억을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를 정했죠. 어떤 목표를 정했냐면 남편에게 벤츠 E클래스를 사주겠다라는 목표를 정하고 제가 1억을 모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저희 남편에게 벤츠 E클래스를 올 현금으로 구입을 해주었습니다. 이번 파티에서 이렇게 박수를 좀 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뿌듯했고요. 목표를 이렇게 이루었더니 되네? 이런 생각도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제가 2019년도 처음 KOK를 만났을 때는 하루에 1,200원이라는 수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작년 6월 달에 오성이 되었을 때 월 1,000만 원 그리고 현재는 제가 이 PPT를 만들었던 1월 17일 날 하루에 750만 원 오늘 투데이는 780만 원이라는 수익 이렇게 기업적인 수익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500불로 시작했던 채굴 자산이 오늘 33만이라는 채굴 자산이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KOK는 참 이렇게 어마무시한 수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2030 프로젝트 컨퍼런스에서 2강의 제안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사실 송 대표님한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한테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아름다운 다단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2030 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해드려야 이 다단계라는 글씨가 좀 더 영롱하게 보일까? 내가 어떻게 풀어드려야 이 다단계를 위대한 도구로 좀 알아보는 기회가 되실까?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제 자체 어깨가 너무너무 무거웠고 한번 그래도 어떻게 한번 잘 풀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좀 영어로 이렇게 Tomorrow MLM Business Change the Paradigm of MLM 이라고 포장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걸 한국말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다단계의 개념을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당황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영어로 예쁘게 포장을 해봤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하고 싶은가?
지금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당당하게 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선택은 엄청나게 중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구의 이면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유튜브도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타인의 사고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 독단적인 견해를 오늘 하루는 버리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과 직관으로 내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 진정으로 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찾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열정적으로 제가 사실 카톡방도 제가 오픈을 했고 많은 분들에게 제가 문자도 받았는데요. 정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끊임없이 갈망하고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고 이 자리를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그리고 또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끊임없이 갈망하고 배우길 원하는 2030 분들에게 오늘 이 하루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일, 주부, 고1 아들, 제주에 살다, 그리고 직업부자. 이 5개의 단어를 보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요거 맞을까요? 아줌마 맞을까요? 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저 여자가 좀 저랑 안 닮았지만 제가 맞습니다. 저는 41세 주부로 고1 아들을 키우고 있고 원래는 제주 사람이 아니라 서울 토박이인데 현재는 제주에 살고 있으며 직업 부자이고 당연히 아줌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술을 너무너무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선화예고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과를 졸업을 했는데 제가 공부에는 그렇게 뜻이 없어서 얼른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디자이너라는 직업과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제가 뭔가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제가 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상 찾았던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지금 얘기할 때 그냥 노가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획일화된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잠도 못 자고 매번 야작을 하는 이런 많은 현실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이상과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빠르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빠르게 결혼하는 게 답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결혼을 하고 제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교육업에 좀 매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도 자영업자이고 저도 자영업자다 보니까 둘 다 좀 불안한 직업이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어린 나이지만 한번 부동산 임대업을 해보는 게 어떠니? 라고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25살 때. 근데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금수저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금수저는 아니라서 그 막대한 부채 4억이라는 돈을 제가 떠안고 제가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4억이라는 돈이 너무너무 커 보였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사인을 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만약에 이 임대업이 잘못돼서 내가 이 4억이라는 돈을 평생 갚아야 되면 어떡하지? 이걸 내가 30년 동안 상환을 하라는 다 못 갚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직 난 젊으니까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생각에 도전을 했고 이 기회가 저한테는 일생일대 기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발판도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경제의 흐름을 모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의 이런 물결에 제가 항상 관심을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계속 교육사업에 매진을 하게 되었고 교육사업을 하면서 제가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느 날 교육 쪽 플랫폼 대표가 저에게 너는 선생님의 인프라를 갖고 있고 우리는 학부모의 인프라를 갖고 있으니까 함께 조인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이 왔습니다. 저에게는 사실 큰 리스크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손을 덥석 잡았고 플랫폼의 강점은 이런구나 라고 깨달을 때쯤 제가 2016년에 비트코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 보였고 잠깐 공부해봤지만 앞으로 가상자산의 시대가 도래하겠구나.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이 3가지로 나는 부를 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당시에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35살 때부터 노래를 불렀던 게 있어요. 나는 40살에 은퇴를 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놀고 먹는 은퇴가 아니라요, 사회적 은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혹시 사회적 은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회적 은퇴라는 말은 내가 기존 사회적 역할을 버리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부, 아내, 엄마로서의 사회적 역할은 버릴 수가 없지만 제가 교육업에서 학부모를 상담하고 교구를 개발하고 교재를 만들고 또 선생님을 양성하는 이 사회적 역할은 15년 동안 하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살보다 2년 앞당긴 38살에 저희 남편에게 우리 이제 사회적 은퇴를 하고 제주에 가서 살자라고 제안을 했고, 저희 남편도 흔쾌히 받아들였고 저희 아이도 오케이를 해서 온 가족이 제주로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제주로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가서 뭐 먹고 살려 그래? 가서 제주 가서 뭐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 새로운 옷을 제가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3년 동안 안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내려갔는데 절 냅두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블록체인 전문가 과정도 밟으면서 앞으로 가상자산의 영향력이 이렇게 넓어지겠다는 것을 몸소 깨닫고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딱 3년만 제주도에 있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은 앞으로 계속 있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얼굴에 미소가 그 마스크 안에 계시지만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면서 막 신나고 막 춤추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뭔가 미간이 탁 찌푸려지고 인상이 써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막 침을 꾹꾹 삼켜지면서 뭔가 만나지 말아야 될 도를 아십니까? 를 만나는 이런 기분이신가요? 아마 후자에 가까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후자에 매우 가까웠던 사람이었고 친구들이 N사나 A사 제품을 저에게 뭐 치약, 화장품 등을 저한테 권유하면 벌레 보듯이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마트 가서 사면 되는데 내가 굳이 약간 이런 그런 표정으로 항상 쳐다봤었죠.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제 42살이니까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대학생 때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즉 꿀 한 통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옥장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떠한 공간에 가둬놓고 세뇌 교육을 하면서 팔았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그런 걸 한 번쯤 경험했었고 TV에서도 너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게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지인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을 해줬습니다. 작은 책이었는데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네트워크의 본질에 대한 내용이 거기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읽고 느꼈던 것은 네트워크의 본질은 참 좋은데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탐욕으로 인해서 이 본질이 무너져 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교육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어떤 선생님의 수업료를 일부를 제가 받으면서 그 선생님한테는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하면 좋겠다. 친구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팀장급 선생님들한테는 선생님을 잘 트레이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제가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단계의 한 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제가 플랫폼을 만났을 때 진짜 뒤통수를 한 대 탁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에서 제가 선생님을 한 100명 정도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지사에서는 한 10분을 모시고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플랫폼에 갔더니 100명을 컨트롤하기가 쉬운 거예요. 거기다가 선생님들이 저와 함께 비즈니스 할 때보다 플랫폼에 있을 때 더 수업료를 많이 받아가실 수 있고 저 또한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비즈니스의 핵심은 인프라구나, 유저구나 라는 걸 제가 몸소 깨닫게 됩니다. 다단계는 여러 단계를 거쳐 소비와 매출로 수익이 발생하는 그냥 사전적인 용어입니다.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MLM,
멀티 레벨 마케팅, 여러 단계를 거쳐 시장화라는 뜻으로 통용이 되고요.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다이렉트로 멀티 레벨 마케팅을 그냥 직역을 해서 다단계라는 용어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우리나라에서 초창기에 과도한 마케팅을 불법적으로 하는 요소들이 결부되다 보니까 긍정적인 인식이 쌓이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3단계 이상 수익 배분이 되는 지사, 보험, 기업 등에서 모두 통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적 그물의 시장화라는 뜻인데요. 원리적, 학술적 용어입니다. 1927년 하버드 대학 덩킨 교수가 대학원생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은 소비자 구매 심리 분석 유형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15%가 광고에 의해서 구매를 한다고 대답한 반면 85%는 지인의 추천이나 권유나 후기를 보고 물건을 구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인적 네트워크를 재화나 서비스를 이런 비즈니스 마케팅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기 시작했고, 셀러리맨인 일마이턴거와 심리학자인 캐슬베리가 이것을 구체적인 구조를 만들었죠. 그걸 지금 우리가 보상 플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보상 플랜이 고안이 되면서 시스템이 갖춰지게 된 것입니다. 즉, 다단계나 네트워크나 다른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냥 도구일 뿐인데, 둘이 같은 도구일 뿐인데 우리는 다단계에 훨씬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매, 그다음에 사재기, 그리고 피라미드, 그리고 폰지 사기, 이런 도구를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악용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 뇌의 사회적 경험이나 언론에 의해서 잘못된 인식이 머릿속에 박히게 된 거죠. 사실 옛날에 비해서는 현재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으나 합법적인 회사에서도 조직적으로 이런 불법적인 관행을 사용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인식으로 돌아서기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칼로 비유를 해볼게요. 칼로 비유를 하자면, 이 칼을 의사가 사람을 고치는 데 쓰면 위대한 도구이지만 사람을 살생하는 데 쓰면 최악의 도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도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걸 사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요? 문제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제가 이제 KOK 플레이 미팅을 하다 보면은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보다 여기 계신 분들처럼 젊으신 분들이 극으로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진저리 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이렇게 그냥 도구일 뿐인데, 그리고 또한 또 경험도 안 해봤을 법한데 이렇게 경기 일으킬 정도로 싫어하시는 걸 보면 최악의 면만, 다단계의 최악의 면만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에겐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는 이미 기업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 다단계 M1M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비트 사용하니까 K뱅크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K뱅크도 최근에 친구를 추천하면 10,000원을 통장에 넣어주는, 그리고 마켓컬리, 배달의 민족, 이런 기업들도 친구를 추천하면 우리에게 보상을 주는 방식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기업은 아주 적은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고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보상이 여러분에게 되게 만족하시는 금액이신가요?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정도도 괜찮은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정도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친구한테 추천인 코드 날려서 가입하라고 해보지 라고 하면서 가입을 유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마케팅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고 있는 것도 맞죠. 그들은 적은 비용으로 우리를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아까 앞서 본 것처럼 연예인들의 그 광고 나오는 연예인들보다는 제품의 후기를 더 신뢰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회원 가입을 하면 우리가 또 거기에다가 제품 후기, 구매 후기 이런 거 달아주면 또 뭔가 보상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 MLM 마케팅 방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음에도 죄송합니다. 중국에 유명한 허거 식당이 있어요. 혹시 우리나라에도 이 허거 식당이 들어왔는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허거 식당은 하이디라오라는 식당인데요. 다단계 방식으로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맛만으로는 차별화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좀 남다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님이 기다리는 동안 구두를 닦아준다거나 또 네일 아트를 해준다거나 어깨를 주물러 준다거나 또 혼자 온 손님이 외로울까봐 앞에 곰인형 서비스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해주면서 승승장구한 기업으로 되게 유명한데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사장인데 그런 것을 직원들한테 시켰다고 생각을 하면 기분 좋게 그 서비스를 해줄 수 있으실 것 같으신가요? 아마 나는 여기에 다른 일 하러 왔는데 왜 이런 걸 시키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은 성심성의껏 열과 성을 다해서 손님들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하이디라오만의 독특한 인재 채용과 보상 체계 때문입니다. 하이디라오는 누구나 점장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또 직원을 선발할 때 직원의 추천으로만 선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가 B를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B가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럼 B뿐만 아니라 A도 성과급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잘하는 팀 문화가 생기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남다른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업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다단계를 MLM을 우리한테 적용을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MLM 마케팅,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은 4차 산업혁명이 없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비즈니스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모두 흘러갈 것이며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다. 빨리 시작하면 최고 직급자가 될 수 있고 또한 권리소득으로 부를 창출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루비,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뭐 이런 보석 얘기하면서 그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고 직급자는 배제하더라도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신 분들이 부자는 되었을까요? 이 앞에 보이는 차트를 보시면 다단계 판매원 수가 우리나라에 835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6분의 1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 판매원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나요? 10명 중에 6명이, 10명 중에, 그쵸. 6명 중에 1명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은 각기 다른 회사들이 각기 다른 보상 구조, 각기 다른 보상 플랜, 각기 다른 마케팅 방법을 제출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들의 1%만, 상위 1%만 연봉 6,400만 원을 벌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99%는 연봉 53만 원입니다. 한 달에 53만 원이 아니라 연봉 53만 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포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내외 아주 다양한 다단계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상위 10, 상위 9 업체들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그냥 제품만 소비하면 돼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사업자 되면은 레드카펫 쫙 밟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에서는 내가 먹고 쓰고 홍보하다 보면 돈을 벌기보다는 제품을 소비하기 급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뭔가 다르겠지 라는 마음으로 희망을 또 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뭔가 다르겠지 라는 마음으로 희망을 또 안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하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큰 희망을 안고 물건을 떠안고 집에 와서 유통기한과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소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쓰레기가 되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의 인식에 다단계는 물건을 팔아야 한다. 다단계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박히게 된 거죠. 그리고 기업은 계속 매출을 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의 주체가 기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은 재화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매출의 주체는 우리 사업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 월 마감, 월 매출 이런 독서 조항으로 실적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가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매출의 주체가 사업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리더들은 이번 달 무슨 요일이지? 이번 달 며칠이지? 이번 주에 마감이 얼마 남았지? 라는 걸 계산하면서 월 마감, 월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인에게 또 권유를 하고 또 파트너에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게 되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달만 딱 마감을 하면 끝이면 좋은데 이번 달 매출을 잘 하더라도 다음 달엔 더 높은 산, 다음 달엔 더 높은 산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100m 달리기 한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지치게 되고 조직에서 떠나게 되고 본인 스스로 팀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힘든,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힘든 구조인데 기업은 왜 다단계 마케팅을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수많은 사업자들은 시작과 끝을 계속 반복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기업은 재화만 제공하기 때문에 매출은 계속 일어나서 기업은 중앙화된 주체이기 때문에 수익을 계속 얻어가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계속 물건을 팔고 떠나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재화나 서비스를 온라인이나 마트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해도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마케팅을 기업들이 쓰는 이유는 일반적인 마케팅보다 적은 비용으로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TV 광고를 예시를 들면 TV 광고를 하려면 지속적인 많은 광고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작 기간도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비용으로 광고를 했다 치더라도 제품 판매 성공 여부랑 직결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모를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 업체들은 이런 퀘스천 마크 때문에 큰 비용을 지불하느니 차라리 안정적이게 꾸준히 매출이 나오는 다단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기업이 우리를 위해서 다단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다단계 방식을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효과적인 매출, 좀 더 최대한의 매출, 그리고 적은 마케팅 비용을 쓰기 위해서 다단계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합당한 보상을 주나요? 아까 보셨잖아요. 99%가 연봉 53만 원. 이게 사업자들한테 합당한 보상인가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충성도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충성도 있이 버티려면 합당한 보상을 줘야 합니다. 넘어가지가 않는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눌렀는데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다단계라는 도구를 선택했다면, 다단계라는 도구를 올바르다고 판단을 하고 좋은 이면을 보고 선택했다면
올바른 아이템, 그리고 시대에 맞는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었잖아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300사업이 떴습니다. 300사업이 뭐냐면 면화, 밀가루, 설탕입니다. 이 300사업이 떴는데 그때 당시에 면화, 밀가루, 설탕 이 300사업을 한 기업들이 현재 지금 다 대기업에 반열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지금 제주도에서 설탕, 면화, 밀가루 공장 차린다고 하면 저한테 투자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만큼 시대에 맞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다 같이 총 들고 싸우는데 제 아무리 추성훈이라 하더라도 호미 들고 싸우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겠죠. 동일한 열정과 노력을 거기다 부었다 하더라도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위대한 도구 다단계. 이제 조금 영롱해 보이죠, 다단계가.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네, 위대한 도구 다단계. 그리고 블록체인.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얼마나 폭발적인 시너지가 나오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는요, 지금 커다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메인넷이라는 커다란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이 메인넷을 가려면 토큰 이코노미로 활용해줄, 토큰 이코노미 생태계 안에서 신나게 놀아줄 유저가 필요하다고 또 앞서 1강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암호화폐를 충성도 있게 토큰 이코노미를 활용하려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 투자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토큰 홀더로 토큰을 보유하고 있다가 새로운 메타, 새로운 유행이 나타나면 제가 갖고 있던 코인을 버립니다. 새로운 메타를 쫓아가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자본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한정된 자본에서 이 토큰을 소유를 했는데 가격이 오늘 올랐네? 그럼 어떻게 되죠? 갑자기 그날 너무 행복해요. 막 갑자기 차 사러 가고 싶어요. 근데 가격이 축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오늘 밥도 먹기 싫어요. 이렇게 일희일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에서는 현재 토큰 이코노미를 확장시켜줄, 토큰 이코노미를 활용해줄 충성도 있는 거대한 유저풀을 만드는 게 숙제 아닌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다단계는 어떤가요? 확실한 보상 체계만 있으면 거대한 유저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미 구조를 갖고 있죠. 매력적인 아이템이죠. 그런데 암호화폐는 이런 거대한 유저풀을 필요로 합니다. 이 두 개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뤘다면 전 지금 막 소름 돋는데 소름 돋지 않으세요? 저만 소름 돋나요? 영상 보고 싶으신 분 소름 안 돋으시나요? 자, 지금까지의 플랫폼 경제는 독점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기여한 유저들이 오히려 수수료를 많이 내는, 수수료를 걷어가는 이런 시스템, 중앙화된 시스템이었다면 프로토콜 경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명하게 선순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토큰으로 공유 경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앞서 1강에서 잘 들으셨으면 이 부분이 또 탁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달 어플을 하나 예시를 들으면 배달 어플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자영업자 분들입니다. 배달 음식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만약에 배달 업체가 기여한 만큼의 토큰으로 증명을 해줬다면, 그들의 기여도를 증명을 해줬다면, 그리고 그 자영업자들은 그 기여한 토큰으로 본인들의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독일의 쉽사리 매각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가치를, 본인들의 주장을 했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한 그 회사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 본인들이 기여받은 토큰으로 본인들의 가치를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달 어플을 판매한 형제들은 플랫폼의 독점으로 부를 창출했지만 지금 그 배달 어플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더 높은 수수료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생태계가 가버린 거죠. KOK 플레이 블록체인 이 프로젝트에서는 토큰 증명,
참여 지분 토큰 증명 방식을 사용합니다. Proof of Participation, POP, 오퍼링이라고 이제 우리 최영규 CTO님이 표현을 하시는데요. 크라우드 펀딩, 자금의 확보, 그리고 유저의 확보,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던 암호화폐를 스테이킹, 예치하고 예치된 암호화폐에 맞게 토큰 발행률이 정해지며 KOK 확장이 더 많은 기여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프론티어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줌으로써 우리가 받은 KOK 플레이 안에서 소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토큰 이코노미가 형성되게 만든 거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바로 디지털 컨텐츠입니다. 저희 아이가 고1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이는 이 디지털 컨텐츠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은 모든 가족이 다 이 디지털 컨텐츠를 좋아합니다. 게임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는데 저희 아이가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디지털 컨텐츠가 뭐야? 너무 이상하죠? 그 아이는 매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매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너무 당연하니까 오히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모든 것들 그 이상 VR, AR, IoT까지 모두 디지털 컨텐츠입니다. 이 디지털 컨텐츠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재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고가 필요 없죠. 서버만 있으면 되는데요. 서버의 유지 비용은 창고의 유지 비용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모아놔도 부담이 되지 않죠. 그리고 유통기한, 유효기간이 없고 발 없이도 전 세계를 알아서 스스로 갑니다. 지금 5G 시대라 엄청나게 진짜 빠르게 이 디지털 컨텐츠가 이동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전원일기 혹시 아세요? 전원일기? 여기 아시면 안 되는데 전원일기에 김수미 씨가 20살 때 할머니 역할을 한 걸로 되게 유명하죠. 그런데 현재 김수미는 진짜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전원일기 속의 김수미는 할머니 분장을 했더라도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신나게 노래를 불러주는 뽀로로는 지치지 않고도 노래를 불러줍니다. 우리는 가끔씩 과거를 회상하면서 옛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옛날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저작권료, 우리가 진정한 인쇄소득이라고 말하는 저작권료가 KOK의 수익 창출 재원이며 우리가 유저를 확장하면서 늘린 부가가치가 바로 KOK 플랫폼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KOK는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네트워크 다단계와는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기업의 매출 행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KOK입니다. 우리는 판매하지 않아도, 소개하지 않아도 우리가 참여한 거에 대한 지분을 우리가 증명을 KOK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저를 확장해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의 기회를 우리한테 좀 더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확실한 보상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 확장을 기여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기여받은 KOK로 컨텐츠도 보고 쇼핑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선순환 이코노미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KOK 플레이가 우리나라에서만 되는 토큰 프로토콜이었다.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면 아마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는 전 세계 어디로든 갈 수 있고요. 벌써 이미 KOK 플레이는 96개국에 진출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한류, 우리가 만든 한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를 알리는 일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도구, 다단계.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기술, 블록체인. 미래지향적인 아이템, 디지털 컨텐츠.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선사할 것입니다.
성공의 순간 우리가 보상받은 KOK에 우리의 노력과 영광이 녹아져 있을 것입니다. KOK 플랫폼의 주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다단계는 힘듭니다. 맞나요? 쉽나요? 다들 고개를 이렇게 저으시는데 다단계는 힘듭니다. 저 또한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듣고 계신 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카드는 한 장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정직성이라는 카드입니다. 정직성의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희가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입하라고 하면 되지. 그냥 돈 갖고 오라고 하면 되지. 몇 프로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다릅니다. 깊이 있게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깊이 있게 사업을 하려면 이론적인 지식 그리고 실질적인 경험 두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경험, 그냥 가입하면 돼. 이런 게 좀 실질적인 경험이겠지만 우선은 이론적인 지식이 저는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 대표님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공부하세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공부할 수 있는 양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학습 능력은 다르지만. 하지만 이 학습 능력에 정직성이라는 걸 넣을 만큼의 그 학습 능력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믿고 가입해. 그냥 하면 너 부자 될 수 있어. 지금 1년밖에 안 됐대. 그냥 오면 선점이야. 이런 얘기보다는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게 좀 생소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어렵지만 나와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함께 하다 보면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자영업자보다 직장인보다는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좀 더 행복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모든 비즈니스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차를 사도 리스크, 집을 사도 리스크입니다. 모든 비즈니스에는 리스크가 있고 KOK 또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누구나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1억 명의 프론티어를 만든다면 올바르게 비즈니스를 한다면 조금 더 가능성에 가까워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내 지인에게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최선이 곧 회원가입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최선이 이 사람과 함께 비즈니스 하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부정하고 끝까지 거절한다면 깔끔하게 포기해 주는 것도 그 사람과 저와 관계를 위해서 바른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저는 사실 네트워크를 앞서 말했듯이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교육업계는 솔직히 또 네트워크에 더 부정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분들이랑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좀 정리되어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2번 정도 느껴봤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면서 느껴봤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네트워크 비즈니스 하면 누구랑 하고 싶어요? 친한 사람, 가까운 지인이랑 하고 싶으니까 먼저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같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다른 면을 제가 보게 된 거죠. 제가 원래 지인일 때는 알지 못했던, 그래서 제가 굉장한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실망을 했나 돌아봤더니 제가 이 지인과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던 거죠. 그냥 웃고 떠들고 놀고 흥청망청 이런 것만 했지 건설적인 이야기,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제 지인의 좋은 면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로 만난 사람은 정신적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 직업, 연령 이런 걸 떠나서 같은 공통적인 분모, 어떤 공통적인 분모를 갖고 있을까요? 부자가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난 남들과 좀 다른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만난 사람은 좀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돈도 좋고 사업도 좋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은 친구도, 사업적인 파트너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삶이 긴가요? 저희 아이들 세대는 지금 150살까지 살 수 있대요. 긴가요? 길죠? 근데 저는 짧다고 생각합니다. 살면 살수록 왜 속도가 빨라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점점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요. 어찌 되었든 신나게 사니까 더 많이 시간이 짧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삶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 때문에 남들의 신경 쓰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너무 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에 너무 많이 집중하지 않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 이외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가,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항상 되뇌이면서 그거에 대한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그리고 나의 몇 살, 나의 몇 살, 난 그때 이거를 꼭 이루겠다라는 미래를 꿈꾸고 계시는지 스스로를 두들겨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꼭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저는 38살, 35살 때 40살에 은퇴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38살에 은퇴를 했지만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는 얻었죠.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45살, 앞으로 딱 3년이 남았는데 전 세계 여행을, 코로나가 아니라면 전 세계 여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저희 남편이 되겠지만 저희 남편이 아니라도 혼자라도 떠날 생각입니다. 그냥 배낭 메고 갈 생각입니다. 이 글을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절실히 생각하면 실현된다. 당신의 운명,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달렸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성공한다고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가져라.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면 인생의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목표를 정하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성취할 수 있는 목표고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목표. 두 가지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한 목표는 제가 5성이 되는 거였죠. 저 밑에 2주일, 일주일이 제가 달성한 기간입니다. 제가 3성에서 4성이 되는데 2주, 4성에서 5성이 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저도 되게 소름 돋을 정도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능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5개월에 1억 만들기 플랜을 했잖아요. 남편한테 차를 사줬으니까 잔고가 빵이 되어야 되는데 제 통장에는 지금 현재 다시 1억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3개월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기하급수적인 수익을 또 목표로 잡고 제가 달리고 있는 것이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항상 가능하다 생각하고 언제까지 내가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그 목표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목표를 좀 루즈하게 잡고요. 어떤 분들은 목표를 타이트하게 잡는데 저는 사실 약간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잡아도 그 타이트한 목표를 못 지키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타이트하게 잡는 편인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단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긍정의 다단계, 긍정의 MLM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언젠가 죽고 다음 세대가 여기 이런 자리에 앉아서 또 다단계를 논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조선시대에도 다단계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긍정의 다단계, 긍정의 MLM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서 본 적은 있지만 사실 뭔가 공간적으로 약간 아니면 어색해서 말을 약간 버벅이긴 했지만 제가 전달하고 싶은 제 마음은 잘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한번 긍정의 MLM, 오늘 난 다단계가 좀 더 영롱해 보였고 나는 집에 가서 한번 이 KOK 플레이를 좀 더 열심히 해볼 의지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큰 박수로 인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